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도깨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흘러내려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전일 미증시 시향 한번 볼게요. 어제 미증시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됐고요. 고용과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 마감했고요. 다우지수 0.23% 하락 마감, 나스닥 0.03% 상승 마감, S&P 500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제약 섹터와 그리고 은행 섹터가 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2%가 빠졌는데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또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으로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미증시를 약간 끌어내릴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보실게요. S&P 500 일봉 차트인데요. 여전히 5일선을 이탈했지만 11선을 지켜주고 있고 11선 아래에 강력한 21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11선을 혹시 이탈하더라도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미 정배열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는 크게 꺾일 것 같지 않고요. 21선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듯 합니다. 주봉 한번 보실게요. 주봉을 보시면 이 검은색이 120주 이평선입니다. 지금 120주 이평선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뚫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지금 세 번째 터치 중이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있어도 120주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서 120주 이평선을 다시 지지대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네, 이번 주는 대형은행들 실적이 계속 발표됐고요. 찰스 슈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대형은행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골드만삭스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크의 주가는 실적 부진에도 4월에 예금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24% 폭등했고요. 은행들 실적이 대부분 견고하다 이렇게 발표됐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었고요. 건물들이 흔들릴지언정 땅은 견고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자, 패드워치 보실게요. 패드워치 보시면 지금 5월 3일날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안이 80.2%로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준의 몇몇의 의원이 여전히 물가가 높게 나타나서 6월에도 추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는 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거의 확실히 되고 있고 5월 이후에 동결하는 기간이 늘어날지언정 다시 또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금리를 유지하는 스탠스가 현재는 가장 유력해 보이고 금리 인하를 오래 볼 수 있을지 좀 갸우뚱해지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될지 아니면 동결 스탠스로 쭉 유지할지 지켜봐야겠죠.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연은 총재 발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제임스 블러디 연은 총재 매파고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하자. 5.75%까지 하자.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인가요?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요. 그 다음 레피엘 보스티 애틀란트 연은 총재 역시 매파고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25bp 올리고 오랫동안 동결하자. 이 발언은 그냥 평범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셸 범먼 연준 이사 매파고요.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분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냥 회의론을 좀 얘기를 했고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중립이고요. 올해 투표권이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력 수요와 인플레이션이 모두 식기 시작을 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때까지 나온 수치를 토대로 그냥 얘기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냥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있는데 어떤 신박한 발언을 하는지 한번 그냥 지켜보고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증시가 휘청거릴 타이밍은 지났으니 그냥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참고만 하자고요.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주요 뉴스를 좀 모아봤는데요. 캐나다가 3월 CPI가 전년 대비 4.3%로 21년 8월 이후 최저치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역시 3월 CPI가 전년 대비 6.9%로 22년 2월 이후로 최저로 또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영국이 지금 3월 CPI가 전년비 10.1%로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는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높은 수치고요. 영국이 물가가 좀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영국은 참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2차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디즈니도 내주에 감원한다. 메타 기술직 중심으로 1만 명 감원, 아마존은 광고 부문 해고 통보, 그리고 디즈니는 전 사업 분야에서 수천 명 구조조정. 이웃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어차피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높아질 건데 20만 건 그리고 27만 건 이 사이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고 27만 건 이상 올라가야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결국 이 재료는 증시가 만약에 박스권 상단이면 그냥 경기 침체로 해석하면서 내리고요. 증시가 박스권 하단이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하면서 또 올리고요. 결국 해석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고 우리는 추세를 잘 지켜보면 됩니다. 네, 이제 국제 유가 한번 보실게요. 네, 국제 유가 보시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으로 갭을 끼워서 급등했다가 지금 휘발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또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결국 갭 부분을 매우로 내려오면서 한 72불까지 내려올 듯 하네요. 네, 국내 증시 보실게요. 네, 국내 증시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날이었고 코스피는 0.46% 하락 마감, 코스닥은 폭락했습니다. 2.58% 하락 마감했고요. 양시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선 담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엄청 팔아댔습니다. 결국 이렇게 판 요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대형주가 나름 버텨줬는데 코스닥에서는 LNF가 지금 2차전지 관련 섹터를 다 끌어내리면서 줄줄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2차전지 관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슬슬 내려올 타이밍이고요. 계속 지금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차전지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제가 에코프로 3분봉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참고하시고 3분봉에 대한 브리핑을 참조하셔서 보수적인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한번 보실게요. 신용잔고가 4월 19일 기준으로 드디어 2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하루 사이에 거의 2,30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20조 원을 돌파한 게 얼마 만인가요? 세력들이 마지노선으로 지금 20조 원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20조 원까지 올라갔으니 오늘 코스닥이 급락을 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신용잔고가 올라가면 코스닥은 글로벌 증시와 상관없이 그냥 2% 3% 폭락시켜버립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게 만들어서 투기 심리 역시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한방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진짜 신용은 진짜 대박 나거나 망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 의견으로 초보분들은 신용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쓰지도 않는 게 좋아요. 신용 쓰는 이런 문화 때문에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한국 증시는 상승률도 1위, 하락률도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항상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대응을 잘해야지 한국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러 가실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때까지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갔는데 오늘 다행히 11선은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봉 11선 한 2550포인트, 2550포인트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보면 2550포인트를 체크해보면 3주이평선이 딱 닿는 자리입니다. 자, 일봉상 11선 그리고 주봉상 3주이평선 닿는 255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대응하시고요. 코스닥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닥도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장중에 11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장 막판까지 밀어버려서 11선을 이탈해서 마감했고요. 자, 이제 21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코스닥은 일봉 21선 875포인트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875포인트를 체크해 볼게요. 875포인트를 체크하면 주봉상에서 5주 이평선이 닿겠네요. 자연스럽게. 코스닥은 일봉 21선 그리고 주봉 5주 이평선 닿는 875포인트까지 내려올수니까 역시나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875포인트를 이탈하면 일봉상에서는 갭이 너무 크고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 815포인트를 이탈하면 85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는 테마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진행 중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면 지수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시키면서 신용도 해소시키고 흘러나온 자금이 다른 섹터로 순환매를 돌면서 4월 현재까지는 키맞추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남았는데 예상대로 꾸준히 키맞추기 장세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지금 시장이 1년 이상 폭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폭락 이후에 지수를 올리는 건 당연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개인들이 유입되고 중소형 섹터도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키맞추기 장세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순환매 장세가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1년 이상 폭락하고 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올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미친듯이 시총 상위 종목이 300%, 500%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는 종목만 몇백 프로 가는 투기 장세를 조성했고요. 이러면서 신용잔고가 엄청 증가하면서 비투를 급증시켰고요.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간다면 5월 역시 계속 하락 장세가 나오거나 계속 차별화 장세가 나올 듯 합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대박 아니면 쪽박인 게 본인이 잘해서 또는 본인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증시는 연준 의원들의 발표와 아마존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잘 나오길 한번 빌어보고요. 네, 내일 또 성토합시다. 이상 정독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왈